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장중에 1.3% 정도 빠졌다가 0.82%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1% 안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뭐 그냥 하루하루 있을 수 있는 그런 용인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봐도 되는데, 문제는 어,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대형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그 좀 시장의 시장이 약세로 좀 전환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기사들이 벌써 막 나오기 시작했고, 뭐 페이스북 같은 종목이 5% 넘게 빠졌고요. 뭐 인텔 그 반도체주 11.68% 빠졌고, 뭐 마이크론도 1.65, 애플이 0.53, 스냅이라는 그 종목은 26.59, 아마존이 2.9, 트위터가 4.8, 뭐 이런 식으로 아메리칸 항공 마이너스 3.72, 뭐 많이 빠졌어요. 대신에 이제 테슬라는 1.75% 올랐고, 넷플릭스도 1.78% 올랐고, 금융주들이 굉장히 잘 갔죠. 또 정유, 에너지 이런 종목들은 잘 갔는데, 로블록스도 0.95%, 지금 메타버스 기대주죠. 이 미국에서 이끌고 있는 종목인데, 잘 가는 종목은 계속 잘 가는데 대형 기술주들이 빠지면서 나스닥이 주저앉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약세장으로 좀 바뀌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 있고, 우려가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무슨 뭐 외국인이라는 수급 주체라는 게 뭐 그 눈치 봐야 할 그런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그냥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털 가지고 끊임없이 올라가고, 또 안 좋으면 빠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주 정석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인데, 지표 같은 거죠. 세계 증시의 지표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어, 급락을 좀 했단 말이에요. 많이 빠졌죠. 다우존스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깼는데, 나스닥이 좀 빠지다 보니까 벌써 우려하는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오늘 기사 하나 보면요, 그냥 제목만 볼게요. 제목만 보면 증시 약세장 진입 경고 등 개인 투자자 괜찮나, 이런 큰 제목으로 개인들이 올해 코스피에서 73조 원을 순매수했다는 소제목, 그리고 비투도 역대급, 전문가들은 주식 비중을 낮추고 일부 안전 자산으로 갈아타라,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사실 충분히 이렇게 조언을 할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는데, 이제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시중에 풀려 있는 자금들이 그 돈의 가치를 더 쳐주는 은행권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주식시장이나 그 현금, 돈이 아닌 다른 증시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이제 다른 자산들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증시에는 좀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투자를 이어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좀 빠지는 게 아니냐, 약세장으로 전환한 게 아니냐. 이미 약세장으로 전환했어요. 전환한 그 상승세가 많이 이제 좀 더뎌지는 순간 강세장은 끝났죠, 사실은. 그래서 약세장으로 이미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약세장으로 전환을 하든 말든, 뭐 지금 잘 가고 있는 금융주라든가, 뭐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뭐 금융들 다 잘 가고 있고, 테슬라 같은 종목 잘 가고 있고, 오늘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줌이라든가 이런 종목 잘 가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옮겨 타면서 수익을 계속 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자산을 줄이기보다는 이제 확실한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방식으로, 이제 어떤 다른 자기만의 뭐 ETF로 갈아탄다든가 뭐 해지 전략을 다 나름대로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 자금을 좀 줄이는 것에는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이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놓자. 왜냐하면 그 시장이 출렁거릴 때 한 번씩 푹푹 빠질 때 그 저점에서 담기 위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거죠.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발을 빼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려면은 시장의 흐름도 읽어야 되고, 또
앞으로를 좀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말 사이에 이제 어제 금요일부터 좀 그 참고할 만한 기사 그리고 참고할 만한 리포트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차트도 좀 보면서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자, 주식시장 리뷰와 미 증시 전망하는 그 미래에셋 자료인데요. 이제 한국 증시는 이제 장중 리뷰니까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헝다 리스크가 일단은 완화됐다는 거, 그리고 광군절 기대감이 상승했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대형 리스크 하나가 해소될 것처럼 이렇게 비추고 있죠. 미국 그 이자 갚았잖아요. 그리고 광군절뿐만 아니라 블랙 프라이데이와 또 크리스마스와 해피 뉴 이어 뭐 이런 등등의 대형 할인, 소비 촉진 그 이벤트들이 지구촌을 달굴 타이밍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쵸?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완전히 뭐 짓눌려 있었다면 올해는 그 위드 코로나를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완화 정책들, 거리두기 완화 정책들이 같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소비 촉진에 대한 이 관심과 기대가 크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잘 가고 있습니다. 뭐 겨울 의류 종목이라든가 액세서리 관련된 종목들이라든가 뭐 소비 유통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제목만 가지고도 굉장히 유의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전망을 보면 옆에 고용 자신감 1번, 2번에 연말 소비 기대감, 소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각 이제 쓰고 계시는 HTS의 그 증권사 사이트 접속을 해가지고 아마 금요일 이후에 아마 오늘이나 또 내일 아침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증시 전망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들을 한번 쓱 훑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감을 좀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고용에 대한 자신감이 시장에 있다는 거, 그리고 연말 소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한 그 지점이라고 봅니다. 해피 할로윈, 커져가는 연말 소비 기대감, 이런 소제목이 달려있고, 소비뿐만 아니라 외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뒤에 이제 그래프가 붙어 있는데요. 미국의 할로윈 대위에서 1인당 지출 금액이 이렇게 103달러, 11.5%가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 사상 최고 이제 소비를 기록했죠. 지금 돈을 쓰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고 여러 명이 모일 수가 없고 이래서 돈을 쓰지 못했던 것이 한꺼번에 올 3, 4분기 때 이제 3분기, 4분기 때 올해 한 4분기 정도에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옆에 늘어나는 외식 소비 보시면 이제 확 늘었죠. 이제 이 레스토랑 소매 판매 많이 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내외 기업 이익 리뷰 여기 보면은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게 실적의 하향 전망 때문인데 우리 시장도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업종별로는 소재와 금융업종의 이익 추정치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경기 소비재와 IT 업종의 이익 추정치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세부 업종별로 순이익 증가율을 살펴봤더니 진남색으로 되어 있는 게 2021년,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2022년인데 여기에서 올해보다 내년에 추정치가 더 좋아지는 종목 그 섹터를 보면요. 조선이 하나 있어요. 마이너스 41에서 98로 이 조선 업종이 하나 있고 호텔 레저 서비스 업종이 있죠.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IT 가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업종은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은 그런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에 이제 진남색이 크게 서 있는 철강, 운송, 그 다음에 소매,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은 내년에 크게 이제 떨어지는 그런 순이익 증가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자, 분기 영업이익 상향 조정 종목. 이렇게 종목들을 막 찍어서 알려줘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 가장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높아지는 종목이 대상, 녹십자, 해성 DS, 현대미포조선,
아모텍, 테크윙, 강원랜드, 루트로닉, 한세실업, 한국철강 이 종목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크게 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섹터의 어떤 전망이 좋아지는 종목에 여기 소개된 이런 종목들을 사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 하향 조정한 종목들을 보면 대한유화 제일 많이 하향 조정했죠. 카페24, 넥센타이어, IS동서, 솔루엠, NC소프트, 웹젠, 한국콜마, 한전 KPS, 한원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영업이익 추정치를 계속 낮추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순이익을 또 상향 조정한 종목 롯데 하이마트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주가 어떻게 되나 너무 궁금하고 수급 어떻게 되나 궁금하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또 나왔죠. 이녹스 첨단 소재, 코스맥스, 두산퓨얼셀, 한국철강, SKC, 메리츠화재, 현대제철, 고려아연. 최근에 아주 좋은 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 기대 섹터들이 막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순이익 하향 조정치 대한유화, 제이콘텐트리, GS건설, 웹젠, NC소프트, SK텔레콤, 에코마케팅, 펄어비스, LG화학, 한원시스템의 순으로 순이익 조정치가 이제 크게 떨어진 종목들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이컨텐트리 이런 종목들을 뭐 날아가죠 지금. 그 반드시 이대로 가는 건 아니죠. 모멘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근데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제 상위 10개 종목을 보니까 LNF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해성 DS, FNF, 메리츠화재, 카페24, 에코프로비엠, 고려아연, 삼성중공업, 아모텍 이런 순으로 목표 주가를 늘렸어요. 증권사들이. 반면에 목표 주가를 낮춘 업체들 보면 테크윙, 디오, 이녹스 첨단 소재, 넥센타이어, 대한유화, 에코마케팅, LG디스플레이, 웹젠, SK머티리얼즈, S&T 모티브 이런 종목들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더라. 이렇게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리서치 이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 보니까 이제 주간 추천주 해서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10월 24일 10시 24분에 나왔습니다. 하나금융투자, SK증권, 유한타증권의 이제 주간 추천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NC소프트, LGU 플러스, 솔루스 첨단 소재를 하나에서 추천을 했고요. SK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 하나머티리얼즈, 원익 P&E를 추천했고요. 또 유한타증권에서는 우리금융지주, 삼성 SDI, 크래프톤을 추천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엄청 잘 가고 있는 너무 많이 간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빼고 그 섹터 내에서 너무 혼자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그 낙수 효과 때문에 이등주들 찾아봐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참고해서 이 이제 증권사들의 추천주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바꿔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참고를 좀 하시고 각 이제 거래하시는 증권사 그 사이트에서 이제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이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도 추천했는지 보시는 것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요, 뭐 미국 시장을 예측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 시장을 또 바라볼 수 있으니까. 다우존스 지금 10월 들어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10월 22일 날 최고점 찍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고 있는. 그런데 이제 그 6월, 7월 이후에 살짝 이제 그 상승세가 조금 완화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하단 저점이 11선까지 6월, 그 다음에 7월, 8월 11선까지 유지가 되다가 9월에 11선 깨고 11선이 아니죠. 60일선이죠. 60일선을 깨고 그 다음에 다시 120일선까지 깨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올해 초부터 60일선 저점을 지지받았던 부분이 9월 이후에는 깨졌다. 그리고 10월에 다시 이걸 상향 돌파해서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은 지난번 9월에 이제 최고가를 썼고
거기서부터 완전 뭐 급전직하해서 빠졌어요. 15,400에서 14,100까지 빠졌죠. 10월 4일 날. 그리고는 다시 121선을 상향 돌파한 이후에 상승세를 그리다가 돌아서는 거죠. 이제 하향 그 추세로 바뀌는. 그래서 이 미국 증시가 이제 하향 추세 그리는 거 아닌가? 왜 그럴까요? 전 고점까지 못 올라간 상태에서 돌아섰어요. 그 8월 9월이죠. 9월 7일 날 있었던 전고점 부분을 깨지 못했고 21선과 또 21선은 이미 하향세를 이제 보였다가 살짝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꺾이고 있고요. 60일선의 상승 추세도 아주 완만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MACD도 고점에서 좀 내려오는 추세, RSI도 고점에서 내려오는 추세. 그래서 그 증시가 약간 나스닥은 조금 약하게 보이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일봉을 한번 볼까요? 일봉 코스피 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일봉 차트 보면 역시 상승세를 그리는 듯 하다가 하락하는, 그래서 이제 21선 따라서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3일 연속으로 지금 나왔어요. 3,000포인트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약하게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차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의 차이는 코스닥은 2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21선에 눌리면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코스닥의 움직임이 조금 더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일단 코스닥이 좀 더 좋은 흐름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 다우지수의 월봉 차트를 1996년 이후의 월봉 차트를 보니까 2002년도, 3년도에 살짝 주저앉았다가 또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2008년, 9년에 완전히 뭐 많이 꺾였죠.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리고 다시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2020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빠졌죠. 코로나19 사태 때. 그리고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18,000포인트까지 빠졌던 다우지수가 35,000포인트까지 올랐으니까 2배 올랐습니다. 2배 오르는데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는 지금 이제 상승 월봉으로 봤을 때 상승의 꼭대기에 있는 건 분명한데 여기서 조금 더 갈지 살짝 눌릴지 이거는 아직 알 수 없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좀 빠지는 그런 돌아서는 그런 느낌은 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같이 보면은 2000년을 정점으로 2002년까지 쫙 빠지다가 완만하게 상승하던 구간이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요만큼 빠졌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 사태 때 이제 아주 급격하게 빠졌다가 완전히 급등하는 V자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상승 구간에서 9월에 최고점 찍고 10월까지 두 달째 살짝 주저앉는, 살짝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락의 초입이라고 보는 것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를 보면은 코스피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완전히 2000 한 200포인트까지 갔다가 거의 뭐 80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완전히 3분의 1 토막 가까이가 났죠. 그랬다가 V자로 반등을 한 이후에 완만한 이 당시 이제 박스피라고 불렀던 박스권 장세를 계속 이어가다가 2017년에 상승했지만 2018년부터 하락세로 바뀌어서 2000년, 2020년에 코로나 사태 때 3월 달에 이제 급락을 한 뒤에는 완전히 뭐 V자로 V자 이상이죠. 크게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400포인트에서 3300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리고 지금 2006년, 2007년, 2017년에 세 차례 있었던 그 월봉상의 RSI 고점 부분이 지금 최근
이제 6월 이후에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좀 빠졌다. 이 과매수 구간을 탈피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직 노란색 20월 선이 굉장히 그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서 글쎄요. 코스피가 여기서 지금 아래꼬리 달고 올라갔습니다만 만약에 10월, 11월에 더 빠진다고 하면은 한 2800포인트대까지 빠질 수도 있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드 코로나 또 소비 진작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더 어, 이제 하락세를 어느 정도 마무리할 가능성은 좀 있다. 더 크다고 저는 보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 하락을 할 이게 지금의 하락세가 더 크게 빠질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11월에 그 뭐 테이퍼링에 대한 연준 얘기가 좀 남아있죠. 그러면 조금 눌릴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어떤 이벤트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갈 거예요. 좀 눌릴 거예요. 그때까지. 그렇지만 이제 그 연준 이슈가 FOMC 회의 이슈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상승세를 그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지금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 11월 25일 날 금융통화위원회 미국 이제 FOMC가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주가가 약간 좀 더디게 미국 증시가 그리고 우리 증시도 좀 더디게 갈 가능성이 있다. 너무 빠지면 어느 정도 반등, 오르면 좀 빠지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11월 25일 이제 회의가 좀 지나가면 그게 아마 이슈의 소멸로 다시 완만하게 상승세를 그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월봉 차트를 보면 급등락의 그 폭이 커서 그렇지 지금 이번 달만 하더라도 아래 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사태 작년 3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당히 긴 그 아래 꼬리를 달고 있어요. 많이 빠졌다가 어느새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10월 선이죠. 10개월 평균선 위로 올라왔어요.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뭐 하락세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지난 올해 초만 하더라도 2달 연속 음봉 나왔던 적이 있고요. 작년 10월, 11월에도 음봉이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상승을 했고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RSI 지표 같은 걸 봤을 때 과매수 구간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할 타이밍이 지금부터 걱정하는 것은 조금 이르긴 하다. 그러나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고요. 또 많이 출렁거릴 때 그 출렁거릴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다 두드려 맞으면 나중에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움직여야지만 나중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그 주식 비중을 막 크게 잡고 계속 기다리고 버티고 그러지는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V자로 빠질 때 다 두드려 맞으면 올라와도 그거를 메우질 못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약세를 약세를 보일 것 같은 장세가 이어지면 비중을 약간 줄이고 또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하고 이러면서 각자 알아서 각자 그 종목과 계좌 상황에 맞게 조금씩 대응해 나가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도 완전히 하락세로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좀 이르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신에 이제 이번 주는 미국 시장 지금 금요일 날 빠졌으니까 이번 주 장 초반에 내일 장 초반에는 분명히 조금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잘 버텨야만 합니다. 이번 주 초반부터 조금 힘든 장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